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쉬었어요? 네. 자, 우리 빨리 하고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갑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드시를 공부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은는 을 드시도 의미는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의미는 똑같지만 앞에 은이 붙으면 는이 붙으면 을이 붙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철수 씨는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미는 떠나는 듯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왔어요. 금방 비가 올 듯이 하늘이 흐려졌어요. 마이클은 기분이 좋은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연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여기 관용 표현 중에 또 새로 나오는 관용 표현이 있네요.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 자, 날개가 돋치는 이거는 돋다라는 뜻인데 쉽게 생각해 여러분 날개가 생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자,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 근데 책에 날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는 그만큼 쉽게 많이 팔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정말 재미있나 봐. 사람들이 다 읽고 있네. 요즘 이 소설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책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 그만큼 뭔가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라는 뜻은 어떠한 물건에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많이 사용할 때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 다시 한번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다. 네, 잘했습니다. 자, 말하기 연습 3번입니다. 자, 보기 철호 씨가 많이 피곤하다. 죽었다. 자다. 되게 무섭네. 네. 죽었다. 자다. 자, 철호 씨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철호 씨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뭐한 듯이 뭐뭐라고 나와 있죠? 자,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철호 씨가 진짜 죽었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들어와도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정말 죽은 사람처럼 너무 피곤하게 자고 있다. 그런 모습이 죽은 듯이 자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1번. 책이 재미있다. 날개가 돋쳤다. 팔리다. 이거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그죠? 네. 이거 흐엉 씨하고 안 씨 한번 해볼까요? 책이 재미있나 봐요. 돋쳤다는 과거니까 이제 니은 쓰면 돋친 팔리다? 팔리고 있어요. 네.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은는 을 듯이를 하는 거니까 돋쳤다라고 과거가 나와 있으니까 니은 받침에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다음에 미키 씨가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났다. 네. 우리를 모른다. 지나가다. 자, 여기도 듯이를 쓸 수 있겠죠? 우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모른 듯이 하면 되겠죠? 네. 바꾸면. 자, 요거는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한번 흐엉 씨 대답해 볼까? 자, 미키 씨가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네, 우리는 모르는 듯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우리를 모르는 듯이, 모르는 사람처럼, 그죠? 예. 원래는 되게 친했는데, 뭔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여기서 보고, 저기 멀리서 오는데,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원래 친한 사이인데, 뭔가 뭐 싸우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정말 사람들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를 모르는 듯이 지나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다음에 4번에 수도 씨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었다. 뛰겠다, 기뻐하다. 예. 요거는 안씨 미안해. 자꾸 헷갈리지? 융씨. 융씨 보여요? 뛰겠다니까 여러분 이거 미래죠. 그럼 뭐야? 뛸 쓰면 되지. 뛸 기뻐하다. 기뻐하고 있어야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융씨. 수도 씨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가 봐요. 네, 뛰게? 뛸 뛸 듯이.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뛸겠다니까 을 써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하면 되겠지. 수도 씨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가 봐요. 네,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아이들이 방학을 몹시 기다렸다. 몹시는 무슨 뜻인 줄 알죠? 매우, 아주, 그죠? 많이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너무 많이 기다렸다. 방학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다. 여러분도 방학 좋아하죠? 네. 선생님도 좋아해요. 자, 아이들이 방학을 몹시 기다렸다. 교실이 떠나가겠다 소리를 지르다. 자, 이제부터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와, 내일부터 학교 안 와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계시니까 이것도 뭐야? 을이 쓰면 되겠죠. 떠나갈 듯이 하면 되겠지? 자,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아이들이 방학을 몹시 기다렸나 봐요. 네, 교수님이 가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죠? 교실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듯이. 근데 앞에 은는 을이 붙어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 상황을 얘기하면 돼요. 상황을. 알겠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형용사 동사 듯하다가 나와요. 자, 우리는 아까 배웠던 것은 듯이었죠? 듯하다니까 보여 하다가 붙으니까 거의 문장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앞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일 것 같다고 추측,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니까 이 듯하다도 듯이랑 뜻은 같죠. 그죠? 근데 문장에서 쓸 때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 문장의 동작, 동사의 상태나 이런 것이 뭐뭐일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할 때 여기 듯하다라고 쓰는데 보통 문장에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듯이를 많이 쓰지만 듯하다는 보통 끝날 때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자, 보면 어젯밤에 비가 온 듯해요. 땅이 젖어 있네요. 자, 보세요. 땅이 젖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비가 온 듯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 앞에 땅이 젖어 있어요. 근데 뭔가 내 생각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좀 흐린데 지금 비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하늘이 흐리고 땅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했어요. 뭐라고? 비가 온 듯해요. 그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비가 왔는지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물을 뿌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죠? 이거는 정말 본 사람이 이야기할 때의 생각이니까. 알겠어요? 다음
철수 씨는 지금 집에 없는 듯해요. 이것도 철수 씨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뭐예요? 집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전화해도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집에 가서 문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철수 씨가 집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만큼 집이 조용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 철수 씨는 지금 집에 없는 듯하다. 이렇게. 알겠어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 철수 씨는 지금 집에 없는 듯해요. 이렇게. 다음, 오늘은 연락이 올 듯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봐봐. 오늘은 연락이 올 듯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오늘은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오늘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냥 생각에 왠지 어제는 안 왔는데 오늘은 좀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 같아. 우리 한번 기다려볼까? 바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연락이라서 계속 기다리는 거지. 자, 오늘은 연락이 올 듯하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정말 무서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보통 이런 거는 언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 면접을 보고 나서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되겠지. 얼마나 기다릴 거야. 그죠? 네. 뭐 전화해서 물어보기는 좀 그래. 제가 합격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거기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아니야.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연락이 올 거야. 또 연락이 안 와. 거기서 깜빡했겠지. 내일도 기다려보고 그냥 잊어버리자. 내일도 기다려. 또 연락이 안 와. 그럼 어때 마음이? 또 다음날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만큼 중요한 연락이니까 오는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리고 싶기 때문에. 다음 수미 씨 어머니는 매일 댁에 계시는 걸 보니까 주부인 듯해요. 자, 이거 보면 매일 어머니가 집에 있다고 해서 주부 알죠? 집안일하고 뭐 아이들 챙기고 이러한 주부인 듯해요. 근데 진짜 수미 씨 어머니가 주부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이 사람은 왜 그랬어요? 수미 씨 어머니가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왠지 주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수미 씨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주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죠?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 맞죠? 집에서 뭘 만들어서 판다거나 또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집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고, 그죠? 회사도 가지 않기 때문에 왠지 생각에 그냥 주부인 것 같다. 인 듯해요.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네 문장, 한 문장씩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킬 건데, 윤씨 보여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 어젯밤에 비가 오듯해요. 바람이 젖어 있네요. 어젯밤에 비가 온 듯해요. 땅이 젖어 있네요. 땀이 아니라 땅. 땅이 젖어 있네요. 다음에 성씨. 지금 집에 없는 듯해요. 네, 철수 씨는 지금 집에 없는 듯해요. 다음에 안씨. 오늘은 연락이 온 듯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은 연락이 올 듯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자, 수미 씨 어머니는 수미 씨 어머니는 매일 댁에 계시는 걸 보니까 매일 댁에 계시는 거니까 주부인 듯해요. 주부인 듯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수미 씨 어머니는 매일 댁에 계시는 걸 보니까 주부인 듯해요. 수미 씨 어머니는 매일 어머니가 주부인 듯해요. 네, 여러분들은 천천히 읽어도 돼요. 선생님이 그냥 길게 읽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끌어서 읽어도 돼요. 수미 씨 어머니는 매일 댁에 계시는 걸 보니까 주부인 듯해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 발음도 신경 쓰고 하면서 하면은 더 좋은 한국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말하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 알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어디선가 봤다. 이것만 보도 알겠지. 그러니까 멀리서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 본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있죠. 만약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보고서 봤는데 그때 어디서 봤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가서 아는 척 하기도 힘들어. 왜?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내가 반가워요 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 사람 알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해요. 보면 알겠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 같긴 해.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본 것 같아요. 이럴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해요. 자, 1번 수미 씨는 어디 갔다. 언제 나갔는지 잘 모른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자, 수미 씨가 지금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수미 씨는 어디 갔어요? 물어보는 거지.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서 수미 씨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나갔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친구를 만나러 나갔대요. 이건 뭐야? 수미 씨의 행동이 평소 보통 친구들을 자주 만날까요? 자주 만나지 않을까요? 자주 만나요. 그렇죠. 평소에 보통 수미 씨는 집에 없으면 친구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후광 씨,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대답만 해보세요. 자, 1번 수미 씨는 어디 갔어요? 언제 나갔는지 잘 모르지만 친구를 만나러 나간 듯해요. 그죠? 언제 나갔는지 잘 모르지만 친구를 만나러 나간 듯 돼요. 은는 듯하다 할 때. 다음에 수미 씨한테 무슨 일이 있다. 잘은 모르지만 몸이 좀 아프다. 이것도 그러면 뭐야? 수미 씨가 보통 연락이 안 되거나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보통 수미 씨는 어때요?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이것도 선생님이 질문하면 안 씨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몸이 좀 아픈 듯해요. 그죠? 몸이 좀 아픈 듯해요. 알겠어요? 네. 예. 잘은 모르지만 몸이 좀 아픈 듯해요. 예. 다음에 3번 수미 씨는 왜 저렇게 얼굴이 안 좋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민이 많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 수미 씨의 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정일 때는 보통 수미 씨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윤 씨 보여요? 선생님 질문할게요. 그러면 자, 수미 씨는 왜 저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민이 많은 듯해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이고 힘들게
잘했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민이 많은 듯 해요. 알겠어요? 네. 보통 그러한 얼굴에 보통 수미 씨가 고민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4번. 수미 씨는 요즘도 여기 자주 오다. 저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다. 자주 오다. 네. 이것도 뭐냐면 내가 수미 씨가 여기 오는지 잘 보진 못했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듣거나, 그죠? 수미 씨 보통 거기 많이 가요. 자주 들으니까 그러면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흐엉 씨, 수미 씨는 요즘도 여기 자주 와요? 저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지만 자주 오는 듯해요. 자주 오는 듯해요? 온 듯해요? 알겠어요? 자, 수미 씨는 요즘도 여기 자주 와요. 저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지만 자주 오는 듯해요? 온 듯해요?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다르지? 자주 온 듯해요는 뭐야? 과거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온 듯해요는 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앞으로 지금 현재 오는 듯하다, 온 듯하다. 알겠어요? 다 쓸 수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5번. 수미 씨도 이 음식 잘 먹다. 먹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잘 먹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미 씨도 음식을 잘 먹다. 근데 직접 본 적은 없어. 근데 옛날인가 언젠가 수미 씨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나 이 음식 되게 좋아해. 그죠?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먹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 기억에 잘 먹는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듯이. 자, 5번. 안씨. 수미 씨도 이 음식 잘 먹어요? 먹은 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잘 먹은 듯해요. 그죠? 잘 먹은 듯해요. 아니면 잘 먹는 듯해요. 다 쓸 수 있겠지? 네, 먹은 듯해요. 먹는 듯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과거냐 현재냐. 다음에 6번.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거 가물가물하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물가물. 그냥만 들어보면 무슨 생각일 것 같아?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 생각이 날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잘 안 날 때 가물가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이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해요. 요 의미가 가물가물이에요. 여러분도 시험 보다가 그죠? 시험 보다가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뭐지? 기억이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고 그럴 때 가물가물. 알겠어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금방 생각이 나겠다. 자, 요거 닝씨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선생님 질문할게요.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이에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금방 생각이 계시니까 날 그죠? 날 듯해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시험은 뭐 때문에? 시간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 단어가 생각이 날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 단어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줘요? 아니잖아.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단어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여러 명의 여러분 같은 친구들,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외국인 학생들의 특징, 외국인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안 씨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실제로 시험 볼 때 못 넘어가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학생을 못 본 것 같아.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한테 넘어가. 그 단어 별로 안 중요해. 읽기에서 그 단어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단어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넘어가고 계속 글을 읽으세요 라고 해도 네, 알겠어요 하고 시험 보잖아.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알았는데. 이러면 시간 지나가고. 그러면 자, 여러분 다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 특히 여러분들 읽기가 그죠? 50문제잖아. 그죠? 읽기 몇 분이에요? 시간? 70분이 70분. 70분이면 1시간 10분이죠. 근데 50문제니까 한 문제에 1분 20초 정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지. 1번부터 4번까지 단어. 근데 이제 5번부터 읽기 문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진짜로 정확히 읽기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단어 하나 모른다고 단어 2개, 3개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모르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몰랐던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읽기 문제는 여러분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의 내용,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과 같은 거 아니면 이 내용의 중심 내용 고르는 거가 보통 읽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시험을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면 시간만 가고 어려워지니까 단어 하나, 2개, 3개 모른다고 해서 그 단어 계속 알 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글을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또 나중에 네 하고 한국어 시험 볼 때 이거 넘어가라고 했는데 이거 못 넘어갈 거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뜻하다 말하기 연습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대화 이야기 2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대화 이야기 2번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어요? 자, 대화 이야기 1번은 우리 관용 표현 쥐 죽은 듯하다. 그죠? 쥐 죽은 듯이라는 거 나왔던 관용 표현에 대한 대화 이야기 1번이었는데 2번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들을 때는 여러분 지금은 좀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지만 지금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이거 화면 보면서 뭐 의미라든지 또는 발음 이런 거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네. 이.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한다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자, 대화 이야기 2번은 대화 이야기 1에서는 우리가 관용 표현 나왔죠. 대화 이야기 2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여기 뒤에 보면 뭐 어떤 거? 속담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속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담 언제 배운다고? 내일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이야기 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속담은 우리 내일 공부할 거예요. 관용 표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관용 표현 봤으니까 대화 이야기 2에서 나오는 속담은 여기 몇 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더 많은 속담이 많아요. 그런 속담은 우리 내일 오늘처럼 관용 표현 공부하는 것처럼 천천히 공부할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대화 이야기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이 나와요. 알겠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이 나오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또 나와요. 내일 다시 나올 때 또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린다 씨와 수미 씨는 지금 점심을 같이 안 먹고, 그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만났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서로 점심을 뭐 먹었냐고 물었는데, 맞아요? 자, 린다 씨가 수미 씨한테 물어봤죠? 점심 잘 먹었냐고. 그죠? 거기 정말 맛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수미 씨는 원래 먹고 싶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 못 먹었어? 수미 씨가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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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못 먹었다고? 아. 선생님이 몇 번 물어봤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면 되지. 자, 못 먹었죠? 예, 먹지 못했죠? 예. 왜 못 먹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치. 공사 때문에 못 먹었죠. 공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식당에서 요리를 못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뜻. 수미 씨하고 린다 씨하고 같은 뜻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린다 씨하고 수미 씨는 여기 나와 있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현 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이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겠어요? 자, 읽으면 설명할게요. 자,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린다 씨가 거기 정말 맛있죠라고 하면 린다 씨는 그 식당을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어? 가봤어요. 가봤지. 자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겠죠. 예. 뭐라고 만약에 흐엉 씨가 가고 뇽 씨가 안 가봤으면 흐엉 씨가 뇽 씨랑 안 씨한테 뭐라고 얘기해? 아, 나 어제 저기 식당 갔었는데 그 식당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그 다음에 뇽 씨하고 안 씨가 흐엉 씨한테 얘기하는 거지. 오늘 흐엉 씨가 얘기한 식당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어제 식당 잘 갔다 왔어요? 맛있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지. 알겠어요? 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속담인데 내가 시장을 가요. 근데 내가 가는 날 보통 여러분 시장하고 그 서울에 있는 시장하고 시골에 있는 시장하고 달라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시장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도 시장 다 하죠. 시장 해요. 맞아요? 시골에 있는 시장은 원래는 시장이 아닌데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3일장, 5일장 이렇게 해요. 원래 시장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하는 게 시골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갈 때는 시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내가 가는 날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왜냐면 내가 보통 설명할 때 여기 보면 여기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시장을 열어. 근데 평소에 시장이 없는 날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먹어요. 근데 내가 오늘 갔는데 시장이 열려 있어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죠. 시장에 가고 싶어서. 그죠? 그럴 때 쓰는 말이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내가 가는 날 시장이 열렸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좋은 뜻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는 여러분 가게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공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이 식당이 너무 유명해지고 잘 되니까 이 가게를 크게 만드는 것을 확장 공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자, 외국인 학생이니까 확장 공사라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 집에서 파는 음식 이름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랬더니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당연히 공사하고 있으니까 식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겠죠. 자, 그래서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자, 내가 가는 날 시장이 있는 거와 내가 가는 날 시장이 없는 거 생각해 보면 가는데 시장이 있어. 그러면 어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좋겠죠? 그래서 린다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 갔는데 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수미 씨도 갔는데 더 좋은 걸 먹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장날은 여기 나오죠. 수미 씨 말대로, 린다 씨 말대로 장날, 시장이 만들어진 날은 북적북적.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북적북적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막 모여있는 모습을,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한국어로 북적북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생각할 때 장날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왜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담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냐면, 자, 장날이 좋은 날은 맞아요. 장날이 시장이 열리는 날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도 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은 내가 시장이 열리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속담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복잡하고 막 시끄럽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장이 없으면 쉽게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장날이 되면 또 줄 서야 되잖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뜻하지 않은 일들. 그래서 이러한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쓴다. 그래서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용 표현하고 똑같이 속담도 여러분이 내일 공부할 거지만 속담도 의미와 형태, 모습이 고정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이 고정이라는 말이 뭐겠어?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정해져 있고 그 문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속담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알겠어요? 자,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라고. 알겠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은 장날이라고 합창고사는 하고 있지 뭐해. 합창고사 그 집세류예요? 아니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먹었다고요. 아,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은 듣고 운 좋게 먹고 왔나 했어요. 정말은 복잡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먹는 것도 많으니까 좋은, 네. 장난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의미가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한 데만서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네, 잘 읽었습니다. 셋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알겠어요? 네. 자, 이 선생님 읽었으니까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공사? 그 집 새 매물이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네, 잘 들었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배운 표현, 뭐 배웠어요? 관용 표현 배웠죠. 관용 표현도 배웠고, 그리고 내일 배울 표현, 뭐라고요? 속담은 내일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 생활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고, 맞죠? 네. 그래서 관용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했고, 내일은 속담인데, 속담은 선생님이 미리 잠깐 내일 배울 거 이야기하면요, 속담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 속담이 만들어졌는지.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도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이 그냥 의미가 있지만 이 속담도 언어고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담 안에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물론 관용 표현도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속담도 약간 문화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4급 공부했던 여러분들 선배 생각해 보니까 속담을 공부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나라에도 똑같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러한 속담인데 요 속담이 여러분 나라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속담의 의미를 잘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에 있는 속담과 비교하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나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이 조금 있으면 끝이 나고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내일 속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숙제 있습니다. 숙제. 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나눠준 종이 다 있죠? 네. 그 종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관용 표현들이 옆에 쭉 써 있어요. 맞아요? 네. 그죠? 손이 빠르다부터 쭉 관용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관용 표현으로 여러분 하나의 관용 표현에 한 개의 문장을 써오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집에서 숙제를 하면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죠? 그리고 그 의미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하면서 선생님이 준 종이에다가 관용 표현과 관련된 속담 꼭 하나씩 써서 내일 학교에 꼭 가지고 오세요. 알겠어요? 내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뇽씨, 흐엉씨, 안씨 다 물어볼 거예요. 어떤 문장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자, 우리 내일은 속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내일 다시 아침 9시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요. 네.